안녕하세요. 트레이더 L입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더리움인데요. 제가 이더리움을 가져온 데에는 이유가 있죠.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승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연기가 될 것인가, 요거에 지금 모든 초점이 다 쏠려 있죠.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 X에 여기에 가짜 뉴스가 한번 나와가지고 가격 변동 폭이 좀 크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별로 큰 것 같질 않죠. 비트코인으로 보게 되면. 자, 근데 요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청산이 되었고, 특히나 이 롱 포지션이 좀 청산된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ETF 승인이 언제 날 것인가? 자, ETF 승인은 아마도 미국의 증시 시장이 끝나고 발표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가짜 뉴스까지 겪은 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뉴욕 증시 마감 후에 발표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장이 열리는 동안에 아마 발표가 되면은 주식 시장에 또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코인베이스 주식 같은 거 날아갈 수 있겠죠. 변동폭도 크고. 그래서 아마도 요때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내일이죠.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마도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죠. 자, 이 가짜 뉴스가 해킹에 의해서, 신원 불상의 해킹에 의해서 요게 승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SEC 측에서는 당연히 뭐 해킹을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음모론처럼 SEC가 예정된 트윗을 시간대를 잘못 선택해서 올리지 않았을까, 요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만약에 해킹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요게 일부러 이렇게 좀 미리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예상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이더리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 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건 맞아요. 여기에 맞는데, 우리가 다들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이게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승인이 날 것이다, 이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런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ETF로서 정식 투자 상품, 금융 상품으로서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자금이 여기로 쏠리게 될 거고요. 크립토 시장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ETF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이더리움 요것도 지금 신청을 준비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게 왜 ETF 여기 신청하려고 다들 난리냐? 왜 다들 이럴까요? 자, 여기에는 이득 관계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ETF를 신청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것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상장을 왜 하려고 그래요? 자, 나스닥 상장하는 게 왜 합니까? 나스닥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내 회사를 시장에 상장시켜서 지분을 쪼개서 결국에 투자금을, 자금을 얻는 거죠.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회사에서는 다시 또 규모를 키우거나 발전을 하고, 그리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에게 환원을 하고, 이게 가장 정석적인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영상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미국 주식은 1년에 거의 막 50%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애플 같은 것도 큰 대형주들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이더리움도 ETF를 결국에는 신청을 해서 얘네도 아마 승인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득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금융 상품으로서 출시가 되면은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 당연히 거품이 끼는 건 당연하죠. 거품이 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쵸?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ETF를 판매하는 자산운용사라던가 요런 데에서는 당연히 뭘 얻을 수 있어요? 자, 수수료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엄청나요. 자,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에서 업비트가 거의 잡아먹고 있긴 한데, 해외 거래소에서도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서 이 거래하는 비중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한국인들의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해외 거래소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쉽게 허가를 안 해주죠. 그죠? 은행도 여기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원화 입금 계좌도. 근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산운용사나 거대 금융사들이 이 수수료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눈먼 돈들 많이 있죠. 그죠?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엄청난 금액의 블루오션. 자, 그러니까 이 ETF를 미친 듯이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저는 충분히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단기적으로 내가 매수를 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이더리움 차트 원화 마켓 기준, 업비트 기준의 모습, 일본 기준인데요. 자, 지금 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었죠. 다. 그쵸? 그러면 그만큼 상승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요. 매수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에 기반한 팩트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쵸? 제가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더리움은요, 자, 단순하게 차트에 이렇게 나온 모습이 당연히 좋지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횡보장서부터 계속 물량을 주어 나갔어요. 물량을 주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ETF도 결국에는 요 재료가 결국에 시장에 오픈이 될 겁니다. 바로 오픈이 되진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도 도래하고 있고, 아직 시장에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7일, 103일 요거는 현재 블록 생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기간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3달 정도, 요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됩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할빙이라고 하죠.
요거는 어쨌든 이 블록체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급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량이 유한하죠. 무한한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경제의 이 법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 수요가 높고 공급이 딸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 기다리고 있는 소식, ETF 요거까지, 현물 ETF 요거까지 지금 시장의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어느 정도 시장에 그래도 조금은 심리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에 뭐 매도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연히 매도세 당연히 나올 겁니다. 매도세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폭발적인 매수세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가격을 크게 올린다던가 크게 내린다던가 이런 현상보다는 물량을 미친 듯이 소화하는 비트코인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관의 자금들이 앞으로 시장에 유입이 된다라는 거, 뭐 연기금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 ETF 출시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데요. ETF가 요게 출시가 되면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코인을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그런 거대 세력들, 거대 자본들이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ETF를 당연히 넣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지금 블루오션이고 눈먼 돈이 엄청나게 많다. 아직 건들지 않은 금광이에요. 자산운용사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여기에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동시에 다 신청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로 이제 수수료 경쟁까지 하고 있죠. 우리가 수수료가 더 싸다, 뭐 몇 개월간은 무료다, 뭐 얼마 이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자, 이미 자산운용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ETF가 거의 뭐 승인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은 투자가 들어가기 너무나도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쏠리는 시장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돈이 쏠리는 시장에 우리한테 수익을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주다가 나중에는 거품이 생기고 요게 다시 무너지고, 이거 반복이란 말이에요. 항상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몰리는 시장이 결국에는 수익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코인 시장은 투자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돌아오면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캔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 자, 지금 일봉인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데, 자, 중요한 모습은 뭐냐? 저항을 한 번 정도 맞고 떨어지면은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찌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자, 몇 번 찔렀어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계속 찔러주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그리고 소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매집을 하고 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래가 실제로 지금 현재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정배열로 흘러가고 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상승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요 박스권 안에 그래도 하단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연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수하신다고 하면 이런 밑에 라인에다가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요 가격대에다가 걸어 놓는 겁니다.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게 아니라 5% 정도, 이 정도 걸어 두시는 겁니다. 걸어 두시고 재차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 나오는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 여러분들이 홀딩을 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더리움은 저도 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에 중장기 그리고 단기적인 포트를 꼭 나누어서 진입하셔야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고 비중 조절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전략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통방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고 여기서 매도 타점이 나오고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또 이 매수 타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짧게 발라먹는 거 좋아하시죠? 자, 그거 제가 신호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지표 모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요게 여러분들 이 지표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00% 맞다면 제가 요것만 하겠죠? 그죠? 돈 복사를 하고 있겠죠? 80% 정도의 승률이 나오고 20%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근데 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마이너스가 크게 되면은 지금까지 손실 본 거 다 날라가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이 지표를 만들 때 추세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먹을 때 이렇게 쭉 이어가는 흐름, 이걸 먹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든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손실은 굉장히 작게 나고 플러스는 만약에 추세를 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RSI라던가 아니면은 MACD 이런 것들도 활용을 같이 한 다음에 요거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확률, 성공 확률은 훨씬 많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소통방도 초대해드리고 이 지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설정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표의 해석 방법과 손절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매매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설정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차트가 아닙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설정해드리면 제가 만든 그 지표를 여러분들 지표에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ETF 승인 당연히 됐으면 좋겠고요. 이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내일 오전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나오자마자 제가 소통방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영상으로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